지난주 부산에서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또 핵 폐기장을 반대하는 범시민 운동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140여 개 단체가 이번 활동에 연대 뜻을 표했습니다. 8년 전 범시민 운동본부는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을 막아낸 성과가 있죠. 이번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범시민 운동본부 오문범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셨는데 더 바쁘시게 됐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일단은 8년 만에 다시 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 1호기 폐쇄 결정 당시에 당시 기준으로 7, 8년 뒤에 2호기가 끝날 때 무난하게 폐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셨었죠, 그때. 예, 뭐 당연히 그때는 이제 노원전의 수명 연장은 더 이상 어렵다라고 예. 저희들이 판단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8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2호기도 당연히 이제 폐쇄가 될 그래요.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가고 지금 있습니다. 당시와 지금 분위기, 물론 정권에 따라서 친원전, 탈핵 차이가 좀 분명히 나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크게 그때 당시와 달라진 부분, 예. 달라지지 않은 점은 어쨌든 부산 시민들은 안전한 도시 부산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의 무리한 원정 정책, 특히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네, 때 네.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고, 또 수도권 중심의 원전 전문가들이 꾸준하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예.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때도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네. 그때 서명수 부산시장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시의회나 시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동참했던 반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의회 구성이 아무래도 이제 여당인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금으로 이제 보수 정당이었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고리 2호기 설계 수명이 40년인데 올해가 끝인가요? 원래는? 2022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끝입니다. 올해가 올해 4월 끝이군요. 8일이 되면 이제 재연장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 한수원이 계속 운전 뜻을 밝히고 안전성을 입증하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이것도 이제 보여줬는데 이 보고서를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실 수명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PSR이라고 하는 주기적 안정성 평가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라고 네.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PSR은 핵발전소의 이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 평가의 툴을 구성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는 핵시설에 이제 이용을 하게 돼 이용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사선이나 방사능 네네. 이런 부분들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PSR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가 원래 이제 법상으로 보게 되면 2년 전이죠. 예. 2021년 4월 초에 이 원안위에 이제 제출이 돼야 되는데, 실제 제출된 거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4월 4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1년 정도가 법을 기한을 넘겨서 한 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원안위에만 제출하고 시민들에게는 전혀 지금 이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에는 이제 2016년도에 이 법이 바뀌면서 중대 사고를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도 지금 부실하게 정리가 돼 있고, 또 고시만 되어 있고 심사 지침도 없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자료를 평가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일단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민 피폭량이라든지 네. 또 이제 부실한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공유하지 않는, 그리고 공청회만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안전성 여부인데 이 안정성을 두고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이 자료들이 다 오픈되지 않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도 듣기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죠.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누구도 예측되지 않은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도 이제 수많은 원전들이 가동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게 25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사고만 나게 된다면 사실은 뭐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명 설계라고 하는 걸 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따른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전
그런 사고들은 다운 노후 원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네. 이제 고리 뭐 1호기는 이제 폐로를 했습니다만 1호기, 2호기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설계 수명 연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네. 이제 한번 터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한 소명도 당연히 이건 시민사회가 할 게 아니라 예. 한수원이라든지 원안위가 이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예. 세계적으로도 원전의 평균 수명이 28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30년, 40년 그 그러니까요. 이상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더 명확한 근거들과 그렇죠.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매우 지금 미흡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2호기가 이렇게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국내 원전 중에 가장 먼저 설계 연한을 넘겨서 연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고리로기도 10년이 연장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40년 수명 그러니까 연장으로 40년 보면, 기준으로 그렇죠. 봤을 때. 처음이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추진까지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불안감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 후 핵 연료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폐기하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이제 습식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서 건식 저장 시설을 네. 만들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원전이 있는 인근 지역에다가 그걸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원전 사용률, 원전 가동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핵 폐기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구조에 핵 폐기장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그러면 주변 시설에다가만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유지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세계에서 유일한 영구 핵 폐기장이 지금 핀란드에 있습니다. 네. 온칼로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거 하나 만드는데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또 이것을 제일 안전한 곳에 450m 지하에다가 예. 화강암, 그러니까 20억 년간 흔들림이 없었던 화강암 주변에다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걸 유지를 한다는 게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전혀 정보를 알리지 않고 건식 저장 시설도 튼튼하게 만들 것이다. 예. 이런 불확실한 얘기로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것이 영구 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임시 저장 시설 30년, 50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0년 이후에 그럼 영구적 핵 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영구화된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건식 저장 시설 때도 그랬고 주민들에게 왜 제대로 다 공개가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정확한 법 근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왜 안 된 상태에서 주민 패싱이 일어날까? 이런 거 좀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선들이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원전이 있는 시설 주변에 건식 저장 시설,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 예. 당연히 주민 의견 들어야 되는 거고요. 5km 이내에만 지금 말하자면 기장군 주변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안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30km 이내 그러니까 부산 거의 전역이 다 해당되는 그렇죠. 것이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각 구마다 공청회와 의견 절차를 실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뭉거뜨려서 뭐 몇 개 구씩 이렇게 했던 형식적인 절차 그리고 이건 제출하면 통과된다.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이 원전주의자들의 확신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설명조차도 명목상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돼버려서는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 당연하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폐쇄를 하겠다 할 때까지 운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2호기 폐쇄뿐만 아니라 3호기, 네. 4호기도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을 어쨌든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더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시민운동본부 오문범 상임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